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TV입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30년 전에, 그것도 프로가 아닙니다. 그분 아마추어로 아주 심의를 하시는 분인데 와서 지적한 엉터리 문의가 아직도 판매장에 어디 가면 산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라고. 자, 우리 세계에 이렇게 30년이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짧고 잎풀이 6장이 아닌데 잎풀이 3장인데 비료분 특정한 양분이 많아서 조금 성형이 더딘 부분을 전부 다녔어. 잎변 뭐라고 해서 안 되죠. 얼마 전 저에게 명장님은 뭐 산채 방송이나 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죠. 저는 뒷산에 엄청난 단엽의 중투의 홍화의 소심이 있어서 저는 산채를 못 갑니다. 탈라면 국가가 부여한 대한민국 명장에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옛날에 산채 좀 잘했죠. 저는 뭐 목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산채 참 끝장나게 했습니다. 산채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70만 원으로 시작해서 23살쯤이죠. 해서 89년도에 차려가지고 지금까지 32년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70만 원으로 하우스 짓는데, 비닐하우스 짓는데 50만 원 들어가고, 뭐 한 10만 원 간판 달고, 그리고 뭐 10만 원 정도로 산반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시절에 산반이라고 생기면 다 몇만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난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난초는 없고 하니 빌려서 팔거나 아니면 채집을 직접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산채를 가보니까 역에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가야 되고, 그 산 입구에서 시간 맞춰서 택시가 와야 되고, 그 시절에 핸드폰도 없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했었죠. 그래서 저는 시외 버스를 타고 산채를 좀 다니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꾀를 짰습니다. 동네에 돌아가서 제가 있던 그 난집 진천 원예에서는 쭉 가면서 꽃집이 쭉 있었어요. 그때 또 특이하게도 제가 있던 그 동네가 고령 합천 경남으로 내려가는 88 고속도로를 이렇게 물고 있는 광주 호남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제가 있던 그 난원에서 쭉 가면서 난초 가게가 10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 대구에서 난초 골목은 바로 제가 있던 달서구였었어요. 지금의 난초 가게는 수성구에 전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난초 가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왜 수성구로 왔느냐? 산채를 하는 시절이 아니고 좋은 품종을 구해서 길러서 작품을 만들고 돈을 만드는 시절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분들, 또 재력이 있는 분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수성구가 아무래도 달서구보다 많고, 또 산에 가서 채집을 하고 하는 이 문화가 상당히 대구 지역에서 본다면 거의 감소를 해서 지금 제 주변에 산채 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시절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23살, 4살 때 산에 가야지 난초를 뭐 계속 팔 수 있는데 차가 없으니 동네 꽃집을 다니면서 제가 공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형님, 난초 이거 줄 들어는 거 하나 캐면 한 달 내내 꽃을 파는 것보다 돈이 더 되는데 난캐로 갑시다. 그거 간다고 다 캐지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안 가는 데를 가야 되죠. 그 시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산이 참 많았거든요. 어지간히 나서 내려가면 다 처녀지예요. 그렇게 해서 꽃집 서너 군데를 꼬셔가지고, 왜 꽃집 사장님들이 매일 가게를 비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 가게 A 가게하고는 화요일날 산채를 가고, B 가게하고는 수요일날 가고, C 가게하고는 금요일날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꽃집 사장님들을 꼬시고 설득해서 제가 편성해가지고 산채를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선배님 중에 김모모 님이라고 계시는데 난초를 저보다 훨씬 앞서서 하셨고 난초를 많이 알고 계셨. 그분께서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사장, 저 어디 산에
중투가 밭으로 났다는데 거기 낭캐로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쫑긋해서 아 그래요? 갑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이 차를 몰고 산에 갔습니다. 갔는데 산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제법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저 어디로 가라고. 그 형님 안 갑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안 간대요. 오늘 왜 안 갑니까? 물으니까 아 자기는 산에 안 가고 캐가지고 산대요. 난 이해가 좀 많이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들 캐야 되니까 또 산에 갔죠. 네, 공탕을 했습니다. 그 내려와서 돌아오면서 물었습니다. 왜 산에 안 가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안 가. 왜요? 채집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캐면은 돈을 안 들여도 되고 할 텐데 왜 안 갑니까? 물으니까 아 내용이 적선 이런 것이었어. 올라갔다가 공탕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공탕할 수 있죠. 그런데 공탕을 디디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 선배님 말씀은 공탕 한번 하게 되면 경비가 얼마 날라가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산에 안 올라가 산 밑에까지 가도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궤변인가 아니면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산책을 다니면서 수확물과 팔아는 돈과 경비를 다 계산하니까 그 시절에 갈 때마다 공탕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산을 되니까 적자였었어. 어떤 적자냐 하면요. 가게를 비우고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문제. 그리고 공탕 왜 안 했겠습니까? 할 때도 있죠. 공탕 했을 때 돌아오는 문제. 여러 가지 등을 계산하니까 이거는 골라서 사서 선별적으로 가려가지고 판매라는 방식 말고는 이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제가 가게가 없고 프리랜서로 산책만 다니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 일이지만 직장이 있다면 그 또한 가면 안 되겠죠. 그 시절에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에 황모모 씨라고 굉장히 산책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었었는데 자기가 잘 캔다 내가 잘 캔다 산책들이 같이 좀 다녔거든요. 뭐 이런 실랭이를 벌이고 했었는데 저보다는 좀 잘 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결국은 산책에서 어떻게 뭐 삶을 만들어 본다고 15년 산책 다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시간만 버렸죠. 저보다 산책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은 산책만 하면 다 갖다 주는 조로 하도 산책을 잘하니까 월급 받고 고용돼서 산책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차량 제공받고.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 임금을 해가지고 와서 납품 갖다 드렸는가 하고 안 맞아가지고 해고됐죠. 그렇게 본다면 30년 전에 눈만 밝으면 부지런하면 전부 수확물이 많을 시절에도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밀양의 사현리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로 가다 보면 고래리, 바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곡을 끼고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산책을 가서 한 번은 중투를 이렇게 무더기로 제가 좀 채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동설안에 그 또랑을 건너서 둥둥 걷고 가서 채집을 했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가지고 와서 차에다 얹어놓고 시동을 거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크러치 페달을 제때 못 놔가지고 그렇게 참 가슴 졸이면서 대구까지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남초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 출하를 해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더군요. 그 중투 저에게 사서 기르시던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조금 예쁜 중투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꽃이 폈는데 꽃은 별 볼 일 없는 푸르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색상의 중투가 폈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청도 지금 운문댐이 들어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천여지 개발한다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참 난초가 많더군요. 전라도만큼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산반이 왜 그래 많습니까? 갈 때마다 여러 개의 산반을 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밀양입니다. 또 밀양에 또 어떤 곳을 갔는데 절벽 아래에 복륜이 하나 있더군요. 처신망고 끝에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채집에 와서 집에서 피워보니까 복륜화가 예쁘게 피더군요. 물론 제가 어려서 팔아먹었죠. 뭐 이것저것 해서 저는 산책을 좀 했는데 이 많은 산책 수확물을 전부 계산해서
이렇게 나누니까 하루 일당벌이가 절대로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산채를 결과적으로 접게 됐죠. 제가 처음 차린 그 나누는 고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번씩 와서 난초를 사고, 그때는 난초 붐이 일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많았죠. 차업선에도 많이 꼬셔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확보했는데, 한 분의 고객이 은행에 계신 분인데 저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드문드문 좀 사주신 분인데요. 한날 제가 청도에 가서 얼룩덜룩한 사피반과 마치 흡사한 비료분 결핍에서 나타나는 아롱이 비슷한 걸 제가 채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피인 줄 알고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갖다 놓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좋은 난초 하나 했는데 한번 보러 오시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제 난초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야, 이건 사피가 아니야. 이거는 영양분 결핍으로 일어나는 아롱이 비슷한 거야. 못 써.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노랗고 얼룩덜룩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해서 그때는 조금 섭섭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일 또 산책 가려면 경비가 필요할 테니 내가 5만 원에 사주마. 그리고 이건 네가 성장해서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무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5만 원을 주시더군요. 이제껏 좀 팔아준 것도 있고 앞으로도 좀 팔아야 되니 제가 5만 원을 받고 나한테 드렸습니다. 줄 때는 저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주는 느낌으로 드렸죠. 지금에서야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산에서 영양분, 비료분 결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피 비슷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30년 전에, 그것도 프로가 아닙니다. 그분 아마추어로 나도 취미를 하시는 분인데 와서 지적한 엉터리 무늬가 아직도 판매장에 어디 가면 산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늬라고. 자, 우리 세계에 이렇게 30년이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변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짧고 잎풀이 6장이 아닌데, 잎풀이 3장인데 비료분 특정한 양분이 많아서 조금 성령이 더딘 부분을 전부 다 없어. 잎변 뭐라고 해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한번 일이 있었죠. 그날 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난초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좀 배워서 해라 이 친구야. 그렇게 무작정 무대가리로 해가 되는 일이 아니야. 난초는 과학이고 기술이야.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갔죠. 그때 제가 지금 55살이니까 32년 전이죠. 어떻게 그 아마추어 본인이 고초에게 충격적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의 말에 제가 동기부여가 돼서 난초 가게를 때려치웠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까? 난감생활 책 좀 보고 동네에서 뭐 헌 책 좀 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짜집기 해서 제가 했지. 그래서 제가 난초 가게를 접게 되었죠. 그때 저에게 고맙게, 이 친구야 난초 좀 배워서 해. 자네한테 사는 사람의 삶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안 배우고 그 배짱 좋게 그렇게 난초 장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반모모 당시 은행 차장님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 반 차장님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때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 단계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배워서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언제까지 중묵구구식으로 할 것입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가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까? 이 세상 녹록하지 않죠. 구독자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산채 정말 잘했고, 산채라고 하면 대구에서 대표급으로 불리울 정도로 제 별명이 날다람쥐였었습니다. 처녀지도 많이 갔고 섬으로도 많이 갔고 참 많이 채집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일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답이 없어 라고 제가 내려놨죠. 오늘 영상은 산채를 테마로 시간 보내고 즐길 요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산채를 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박사는 산채를 모를 거야, 산을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라고 하시는 또 말씀 끝에 저도 한때는 산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엄청나게 많이 캤다. 밭도 많이 만났다. 라는 얘기를 오늘 에피소드 겸 제가 한 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 홍화나 이런 건 안 드셨어요? 많이 캤지. 내가 직접 홍화를 캐는 건 없고 서반을 캐서 길러가지고 홍화를 많이 맞췄지. 그때는 홍화로 생기면 한쪽에 다 100만 넘었거든. 그런데 내가 7개 정도를 홍화를 피웠지. 서반을 제 집에 와서 길렀는데 홍화 피면 뭐해? 전부 C급이고 봉심이 벌어지고 색깔이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한 해 잘 나왔다 한 해 안 나왔다가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때 그것도 많이 팔렸어. 홍화라고 인식만 되면 다 돈을 주고 사던 시절이었거든. 지금은 안 그래. 그때 홍화 좀 캤지. 그리고 뭐 두화도 캐고 뭐도 캤지만 캐면 뭘 해? 봉심이 쫙 벌어지고 화근이 많고 다 엉망이지. 그리고 뭐 두화변 무슨 변 기대품 많이 캤지. 피면 뭘 해? 봉심이 쫙 벌어지고 무늬가 별로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안 돼. 딱 맞추어졌는 걸 구해야 돼. 여러분, 불타가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네요. 저도 기대품 미개와 잘 맞췄습니다. 저는 유종 6종까지 했기 때문에 더 잘 맞췄겠죠. 맞추면 뭘합니까? 봉심이 벌어지고 화근이 생기고 어깨가 처지고 구성비가 안 맞고 립스틱이 지 맘대로이고 뭐 됩니까? 7, 8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절 아니죠.